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등에 올가을 들어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권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 강풍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사흘 만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인에게 전화를 걸자 이를 역추적해 붙잡았습니다. 구속된 전청조의 사기 행각 공범으로 고소당한 전 팽신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0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내 중진과 친윤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불출마와 험지 출마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선 용퇴를 제안한 김은경 혁신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여야 당내 인적 쇄신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를 완전히 에워싼 가운데 가자시티 깊숙이 진입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번 전쟁으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올가을 들어 첫 한파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출근길 따뜻하게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현재 날씨 얼마나 춥습니까? 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매서운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등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급락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4.4도, 대관령은 영하 0.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가세하면서 체감 추위는 더욱 심하겠습니다.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강풍특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겠고요. 특히 해안가와 산지를 중심으로는 초속 25m에서 30m 안팎의 매우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0도 선에 그치겠고요.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할 텐데요. 하지만 주말에는 더 강력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면서 오늘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권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바람은 많은 피해도 낳았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나무가 흔들리고 시민들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옷을 여미며 바쁘게 발길을 옮깁니다. 하루 종일 분 찬바람은 체감 기온을 뚝 떨어뜨리는데 한몫했습니다. 저 버스 타고 이동을 했는데 원래 걸어갈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추워서 그냥 버스로 갈아탔어요. 안에 내복 하나만 입고 왔는데 견디기 힘든 날씨인 것 같아요. 강한 바람은 여기저기 피해도 일으켰습니다. 신호등이 떨어져 나가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됐고 밭에 있어야 할 비닐하우스는 도로 위까지 날아왔습니다. 강한 바람에 가로수에서 떨어진 낙엽들. 이 낙엽이 배수로를 막아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비가 80mm 넘게 쏟아진 경기 지역에서만 200여 건의 도로 침수가 발생했는데 상당수가 낙엽 때문이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낙엽이 배수로를 막아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사전 대비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탈주범 김길수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다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도주 사흘째인 어제 검거됐습니다. 김 씨는 도주곡을 벌인 지 70여 시간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김태희 기자입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김길수가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로 압송됩니다. 왜 도망치셨어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김 씨는 취재진에게 도주를 계획하지 않았고 조력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경찰은 어제 저녁 9시 반쯤 경기도 의정부의 한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가 도주한 지 63시간 만입니다. 김 씨가 공중전화로 연인인 여성에게 연락했다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해당 여성은 김 씨가 도주 직후 택시비를 대신 내주고 현금 10만 원을 건넸던 인물입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연락해온 김 씨의 발신 번호를 확인해 현장에 형사를 급파해 검거했습니다. 김길수는 이곳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도주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나와 서울구치소로 인계됐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김길수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지하철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사흘 동안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그야말로 종횡무진 헤집고 다녔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오가는 찜질방과 식당, 옷가게, 터미널 등을 버젓이 찾아나기도 했는데요. 김길수의 대담했던 도주 과정은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자신이 입원 중이던 경기 안양의 한 병원에서 도주했습니다. 이후 택시를 타고 의정부까지 이동해 남색 병원복 차림으로 한 여성을 만난 뒤 다시 경기도 양주로 이동해 남동생을 만났습니다. 몇 시간 뒤 서울로 들어온 김 씨의 도주 행적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오전 11시쯤 서울 창동역 인근 CCTV에 포착된 김 씨는 베이지색 상하이로 갈아입고 인근 사우나에서 30분가량 머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금으로 키오스크 여기서 계산을 하고 갔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걸 못 알아봤죠. 마스크 쓰고 그랬으니까. 이후 오후 12시 반쯤 세정거장 떨어진 노원구 당고개역 인근 식당에 들러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4시 반쯤 노원역으로 이동한 김 씨는 지하철을 타고 뚝섬 유원 지역에 들렀다가 서울 고속터미널역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터미널 인근 지하상가에서 줄을 서다 태연하게 검은색 외투와 바지를 구입하기까지 했습니다. 밤 9시 40분쯤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역 인근을 배회하는 김 씨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후 어젯밤 검거 전까지 행적이 묘연했습니다. 경찰은 법리적 문제가 생길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한 뒤 도주 72시간 내에 김 씨를 서울구치소로 인계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서울시가 경기도 김포시뿐 아니라 인접도시의 편입 논의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김포시와는 공동 연구반을 추진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편입 제안이 온다면 태스크포스를 꾸려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났고요. 또 다음 주엔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며 릴레이 면담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를 위해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 김 시장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사업이 추진되면서 김포시가 서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생활권 자체가 엉켜 있습니다. 저희가 북도와 남도 둘 중에 어디에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편입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 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꾸려 김포시와 더불어 다른 주변 도시 편입에 관한 연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오 시장은 김포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 도시의 편입을 염두에 둔 포괄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모든 지자체의 상황을 염두에 둔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나 서울연구원을 비롯한 서울시 내외부의 전문가분들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심도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의견을 묻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통합에 따른 장단점 등 기초적인 지식 연구를 통해 제공한 뒤 여론조사를 해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김포시장에 이어 오는 13일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는 등 인접 지자체장들과의 연쇄면담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어 16일 오 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만나는 3자 회동에서도 서울 편입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서 서울을 떼고 전국으로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심화한다는 비판을 의식해서 부산과 광주 등 지역 거점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당 소속 인천시장까지 이례적으로 현실성 없는 정치쇼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이 당 기구 이름을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로 명명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은 김해와 양산, 광주는 나주와 같은 인접도시들과 묶어 전국에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오시면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가도록. 특위에는 조경태 위원장을 포함해 부위원장 송석준 의원 등 다양한 지역의 현역 의원들을 참여시켰습니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고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같은 당 소속 수도권 지자체장이 이례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 혼란만 초래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실현 가능성 없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정치쇼 멈춰야 합니다. 정치 포퓰리즘의 그림자를 총선을 앞두고 더 뒤로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인천시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지하철 노선을 두고 인접한 김포시와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당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공개 비난을 한 유 시장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의 A 노선 가운데 동탄과 수서를 잇는 일부 구간을 내년 3월에 조기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포에서 출발하는 D 노선 또한 재임 중에 예타 등 모든 절차를 마치겠다며 국민의힘의 메가서울 논의로 요동치는 수도권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GTX A 노선 열차 안에서 수도권 주민들과 둘러앉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A 노선 가운데 동탄 수서 구간을 내년 3월 말 조기 개통하고 BC 노선도 내년 초까지 빠르게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탄에서 수서까지 소요 시간이 19분이라며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도권 어디든 간에 30분 이내에 도착하고 서울까지, 그리고 이것이 또 연장이 되더라도 하여튼 어느 지역을 가든지 1시간 이내에는. 윤 대통령은 여기에 추가 신설되는 3개 노선 D, E, F 또한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D 노선은 김포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 강남까지 이어지는 만큼 여당에서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김포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구간입니다. D, E, F 노선은 제가 대통령 재임 중에 예타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윤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K-패스를 도입해 GTX 등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메가서울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직접 GTX 속도전을 주문하며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이 참석하는데 일반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를 낙하산 인사로, 국민의힘은 KBS 혁신과 정상화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하는 등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환경부가 오늘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오는 24일부터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오늘 관리 방안에서 일부 품목 제외 등 규제 완화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 상대였던 전총조 씨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10시간 가까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 씨는 자신도 피해자란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전 연인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 공범으로 고소당해 경찰에 출석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한 남 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억울한 점 없으십니까? 피해자란 입장 혹시 변함 없으신가요? 남 씨는 앞서 전 씨의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 공범으로 고소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남 씨를 상대로 전 씨와의 공모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범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의 휴대전화 분석 작업 등도 벌이고 있습니다. 남 씨는 전 씨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자신도 피해자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남 씨 측 변호인은 전 씨를 고소한 15명은 남 씨를 고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전 씨의 단독 범행이 명백하기 때문이라며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사가 길어지며 남 씨가 요청한 전 씨와의 대질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조만간 다시 불러 대질 조사 등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마약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는데요. 권지용 씨는 경찰이 다시 부르면 또 오겠다며 거듭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는 일본 기자들을 비롯해 취재진 100여 명이 몰렸습니다. 보도에 노승환 기자입니다.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차에서 내려 카메라 앞에 섭니다.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답지 않게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합니다. 지난달 말 경찰의 입건 이후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권 씨는 마약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탈색이나 염색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권 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 출입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자진 출석한 권 씨는 4시간 만에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국가수의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조사에서 강남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의 진술 외에 권 씨의 혐의를 확인할 만한 직접적인 물증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씨와 달리 권 씨에게는 휴대전화 제출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경찰이 추가 조사를 한다면 언제든 다시 나오겠다며 결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가 마약 범죄와 사실 관계가 없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나온 조사이니까 무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좋은 쪽으로 더 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경찰은 권 씨의 진술 내용과 수사 기록을 검토해 권 씨를 다시 부를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과외부로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정유정 역시 울먹거리며 새 사람으로 살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녹색 수의를 입은 정유정이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빠져나갑니다.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다소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입니다. 검찰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주었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치밀하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거짓말을 반복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에서 처음으로 울먹거린 정유정은 유가족께 죄송하다면서 수용 생활을 하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며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최소한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에 따른 충동 장애 등을 고려해 달라는 건데 재판부에 제출한 진단서와 처방전은 구속 이후에 발급한 것이었습니다. 정상 참작해달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유정의 1심 선고는 오는 24일 내려집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앞서 강풍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제 서울 홍대 입구에선 강풍으로 대형 가림막이 무너져 행인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도 비계와 가림막이 기울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철제 가림막이 도보에 쓰러져 있습니다. 서울 홍대 입구의 한 건물에서 리모델링을 위해 세워둔 가로 12m, 세로 6m 가림막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50대 여성이 가림막에 깔려 심정지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40대 남성은 얼굴을 다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나마 저 안에 이 사람이 들어가갖고 질질 끌고 나오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뭐 이게 엄청 오래 걸렸어요. 한 10분 넘게 걸려서. 사고 여파로 도보에 있는 나무 2그루가 완전히 잘려나갔고 복구 작업도 2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다친 사안이 아니라 별도 조사는 없다고 밝혔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도 강풍으로 공사장 안전펜스가 무너져 주차된 차량 3대가 파손되는 등 연달아 강풍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전에는 서울 공덕동 신축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외벽 비계와 가림막이 강풍으로 기울어지면서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용두동 한 주택에서도 건축 자재가 바람에 떨어져 나가면서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등 서울 곳곳에 강풍 피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만취 상태로 아침부터 승용차를 몰다 학원 차량을 들이받은 2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학생 1명이 다쳤습니다. 이 운전자는 호흡곤란을 이유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가 들통났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색 학원 차량이 도로에 잠시 차를 세웁니다. 그런데 잠시 뒤 검은색 승용차가 달려오더니 학원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습니다. 추돌 지점에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차에 타고 있던 학생은 울먹이며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6시 40분쯤 서울 동작구의 한 4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학원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아쿠파티가 터지는 소리에 들어봤죠. 타이어 터지는 소리. 꽝 그러네. 질주하던 음주 차량은 이곳에서 학원 차량의 타이어까지 펑크낸 뒤에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학생 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음주 측정을 하자는 경찰에 호흡곤란 증세가 있다며 거부했지만 결국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가 들통났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위암으로 숨진 항공승무원 고 성모 씨가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앞서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산재는 백혈병 등의 혈액암만 인정됐었지만 위암과 같은 덩어리 형태의 고형암이 산재로 인정된 건 처음입니다. 25년가량 항공기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한 송 씨는 북극 항로를 거치는 장거리 노선인 미주와 유럽 노선에서 주로 근무했는데 북극 항로는 우주방사선 노출량이 단기 노선보다 5배까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중진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에게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결단해달라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당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라는 건데 김기현 대표와 이철규 인재영임위원장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내 중진과 친윤 의원들에게 재차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언급했던 인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중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다른 의원들도 따라오게 돼 있다며 그제 저녁에도 전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딱 멋있게 그리고 떨어지면 어때?
떨어지면 뭐 큰일이에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장관할 수도 있고 그 희생을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당과 나라를 위한 걸 왜 못하느냐며 압박에 나선 건데 해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그 위원장 권고가 지금 당내에서 가장 좀 뜨거운 얘기라서 그런 데서 평가할 시간이 없어요. 다만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지역구 상황을 전혀 모르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반감과 활동을 좀 더 지켜보자는 반응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위는 오는 9일 최고위에 2호 혁신안을 의결사항으로 올리면서 지도부와 친윤그룹의 험지 출마를 권고사항으로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내년 총선 200석 확보 낙관론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표가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자칫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다며 경계한 겁니다. 총선 밑그림을 그릴 총선기획단은 다선 의원들의 용퇴를 제안한 김은경 혁신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용호 기자입니다. 총선기획단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겸허, 겸손 등의 단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절박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허하게 총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부에 혹이라도 있을 오만함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훈풍을 탄 단안팎의 분위기를 경계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이 대표는 일각의 민주당 200석 발언에 대해서도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기획단은 여성, 청년 등에 대한 문호 확대와 함께 김은경 혁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김은경 혁신위는 현역 하위 평가자 감산 대상을 30%로 늘리는 한편 다선 의원 용퇴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기획단은 수용 의사를 밝힌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 안팎에선 험지 출마와 같은 혁신 요구가 분출하는 상황입니다. 김두관 의원은 다선 의원과 함께 지도부의 험지 출마를 주장했고 삼선의 이원욱 의원 역시 친명 핵심이 먼저 선언하면 응하겠다고 MBN에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6선 박병석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관례에 따른 불출마라는 게 정치권 반응이지만 민주당 내 추가 용퇴나 험지 출마 선언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그동안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면 정치적인 방법 등 다른 길을 찾겠다고 한 건데 이 출마 지역이나 당 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모호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나아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이에 실패하면 총선 출마 등으로 명예를 회복할 뜻을 내비친 겁니다.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현행 법체계에서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때 정치, 사회, 문화적 방식으로 소명할 본능이 있고 그것이 시민의 권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과 가까운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번 조 전 장관의 발언으로 출마는 한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출마 지역과 민주당 또는 무소속 출마 여부 등은 남은 기간 고심할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전국 북콘서트로 시민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언제쯤 구체적인 정치 구상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기획사 브랜뉴뮤직 라이머 대표와 통역사이자 방송인 안현모 씨 부부가 각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어제 브랜뉴뮤직 측은 두 사람이 최근 이혼 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좋은 동료로 남아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 결혼해 부부 동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에게 일상을 전해왔습니다. 안현모 씨는 어제 자신의 SNS에 몇 장의 사진을 공유하며 근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 각자 SNS에선 결혼 사진도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두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행 부진을 겪고 있는 마블의 구원투수로 아이언맨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최근 다수의 외신은 마블이 이런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고 영화에서 이미 사망했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이언맨으로 스칼렛 요한슨이 블랙 위도우로 복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이미 복귀에 동의했다는 내용까지 전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 소식은 루머라고요. 마블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측으로부터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는데요. 또 한 매체는 마블이 어벤져스 프로젝트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네요. 루머에도 열광할 만큼 이들을 그리워하는 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각종 후유증에 시달려온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건강한 모습으로 필드에 나타났습니다. 최근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린 주니어 골프 대회에 아들의 캐디로 우즈가 나선 건데요. 우즈가 아들의 백을 메고 걷는데 내리막을 걸을 때에도 전혀 불편한 기색이 없어 보일 정도로 회복된 모습이었다고요. 우즈는 2년 전 교통사고에서 기적같이 생명을 건졌지만 대회 때마다 절뚝거리며 힘겨운 모습을 보였고 이후 아예 대회에 나서지 않았는데요. 최근 공개 레슨 현장에선 풀스윙을 하고 아들과 동반 라운드를 하며 복귀가 임박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우주의 복귀전은 빠르면 다음 달 열리는 히어로 월드 챌린지나 가족 골프 대항전 PNC 챔피언십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가자지구 중심 도시 가자시티에서의 시가전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시가전 개시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 사망자는 10,000명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가자시티의 한 병원에 다친 어린이들이 끊임없이 이송됩니다. 주택가에서는 거대한 연기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요새 한 곳을 장악하고 야전 사령관 다수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자지구 중심 도시인 가자시티 깊숙이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בעזה, הלוחמים בשטח מתקדמים על פי התוכנית המבצעית, ממשיכים בתנועה להעמיק את הלחץ בעומק העיר עזה. 앞서 현지 언론도 가자시티 내부에서의 본격적인 시가전이 임박했다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시가전을 앞두고 이스라엘군은 4시간 동안 가자지구 북부 민간인들에게 대피로를 열어뒀습니다. 예배당과 청소년 시설에 설치된 로켓 발사대 영상도 추가 공개했는데 국제사회 여론을 의식해 민간시설 공습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앞서 병원 근처 지하터널 입구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영상이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أن يروج أنها مدخل للنفق فتحة مكشوفة يعرفها الجميع وإلى جانبها يتضح أنبوب التهوية.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누적 사망자는 10,000명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인명피해가 커지면서 이슬람권 최대 국제기구인 이슬람협력기구는 오는 12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열어 휴전 문제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 탈출한 한국인 일가족 5명이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식량도 떨어진 참혹한 상황에서 이집트를 거쳐 마침내 무사히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보도에 권용범 기자입니다. 가자지구를 탈출해 이집트를 거쳐 한국까지 도착한 최모 씨 일가족이 입국장에서 가족들과 상봉합니다. 생후 7개월 된 막내를 기다리던 가족 친지의 품에 건네주고 나니 생사의 갈림길에서 벗어났다는 게 비로소 실감이 납니다. 일가족은 국경을 넘어 이집트에 피신한 지 사흘 만에 한국행에 나선 뒤 두바이를 거쳐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로 해당 지역 공관에서 필요한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장관, 외교부 직원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씨 가족은 전쟁이 터지자 7년 동안 살던 가자지구를 탈출한 뒤 현지 시간 2일 이집트로 피신했습니다. 최 씨에 따른 한국행 비행기 탑승 전 SNS에 가자지구 폭격을 멈춰달란 메시지가 담긴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현지 교민들에 대해서도 대피나 철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한 달째 접어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현재 보건당국이 공식 집계한 사망자 수만 10,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 참상을 알리기 위해 붓을 들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라크 남동부 도시 바스라. 가자지구 전쟁 참상을 소재로 한 사생대회 현장입니다. 피 흘리는 가자지구. 천사가 돼 승천하는 아이들과 기도하는 여성. 전쟁에 대한 다양한 시선이 화폭 안에 섬세하게 담겼는데요.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인 예술가가 연대해 연 이번 대회. 사람들이 직면한 전쟁의 아픔을 전 세계에 알리자는 취지입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에서 공식 집계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10,000명에 육박하는 상황. 전쟁의 책임이야 어떻든 그 아픔의 역사가 하루빨리 멈춰서길 바랍니다. 중국인들의 황금 사랑 유명하죠. 연간 수백 톤이 넘는 금 소비량에 전통의 금 세공 산업도 여전히 성황인데요. 이제 신기술을 만나 더욱더 진화해가는 그들의 황금 이야기 만나보시죠. 보석 산업으로 뼈대가 굵은 중국 광둥성 선전. 전통의 세공 기술로 이름 높은 이곳의 금부치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작은 금 표면에 수백 개의 절단면을 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세공할 수 있는 기계가 등장했고, 이 한 쌍의 정교한 황금 원앙은 전통적인 수작업과 3D 프린팅 기술이 만난 결과입니다. 기존의 노동 집약적이던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효율적이고 간소한 작업이 가능해졌다는데요. 올해 3분기 이미 중국인들의 금 소비량은 800톤이 넘은 상황. 황금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 여전히 진심인 것 같죠. 타국에서 한창 군복무 중이던 오빠가 몰래 동생의 학교를 찾았습니다. 이 깜짝 방문에 지켜보던 이들마저 흐뭇해지는데요. 유독 우애가 좋았다는 두 사람의 감격 상봉 현장 전해드립니다. 미국 버펄로에서 열린 한 고등학교 풋볼 게임 현장입니다. 군복을 입은 남성이 등장하고 한 소녀가 달려가 와락 안기는데요. 얼싸하는 채 행복에 젖은 두 사람. 1년 반 만에 감격의 상봉을 하게 된 남매입니다. 미 해군으로 일본에서 복무 중이던 오빠가 동생이 기수단으로 활동 중인 풋볼팀의 경기를 몰래 찾은 건데요. 이 깜짝 이벤트를 위해 상대팀의 교장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답니다. 남매의 우애도 우애지만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 대한 예우 덕에 이렇게 훈훈한 장면이 연출됐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첫날이었던 어제,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대인 134포인트, 5.66% 오르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공매도 세력에 타깃이랬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코스닥 시장에선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까지 발동했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오늘도 지속될까요? 최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황판이 개장과 함께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코스피는 5.66% 오르며 단숨에 2,500선을 넘겼고, 코스닥 시장은 7% 넘게 올라 3년 5개월 만에 변동성 완화 장치인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상한가로 직행하는 등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2차 전지 종목이 폭등했습니다. 급등을 이끈 건 개인도 기관도 아닌 공매도에 나섰던 외국인이었습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방식이라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오르면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공매도가 금지되자 주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외국인이 서둘러 주식을 사들이며 전체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진 불투명합니다. 과거 공매도를 금지했던 세 차례의 사례를 보면 코로나 위기 당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했던 때를 빼고는 그다지 큰 폭의 상승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조치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시점이 이번에 공매도 제한으로 인해서 더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도 역시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 오늘 같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공매도 금지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당국의 설명이 있지만 개인들이 선호하는 일부 종목에 거품을 가져올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개인 사업자 152만 명에게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이번 고지서는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것으로 내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중간 예납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사업이 부진해서 정산액이 작년 30%에 미달하는 경우 이달 말까지 추가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용 채무 조정 제도인 새출발 기금의 신청자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신청자 수는 4만 800여 명, 채무액은 6조 4천억 원을 넘겨섰습니다. 채무를 직접 조정하는 매입형 확정자는 원금의 평균 70%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확정자는 4.5%포인트 수준의 이자를 감면받았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서울 메가시티와 맞물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될 전망입니다.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을 잇는 GTX-A가 내년 상반기부터 일부 구간을 먼저 개통합니다. 양주에서 수원까지 가는 GTX-C는 오는 2028년, 인천대 입구에서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GTX, D, E, F 등을 포함해서 이 연장 노선과 신설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거의 사라진 줄 알았던 빈대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질병관리청과 방제 전문가들이 모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빈대는 기존 살충제에 내성이 생겨서 새로운 살충제를 긴급 승인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또 빈대 현황판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출몰하는 빈대는 기존 살충제의 내성을 갖고 진화한 빈대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수집한 빈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84%가 살충제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빈대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입니다. 서울에서도 빈대 신고 접수가 잇따르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방제 전문가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로 가정용 살충제에 활용되는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로는 빈대 방제가 어려워 아직 빈대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비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가 필요합니다. 내성이 생기지 않은 새로운 살충제를 긴급 승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의 참석자는 정부가 업계의 비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의 빈대 방제 효과를 신속하게 확인해달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빈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현장 전문가와도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정부는 또 전국 단위 빈대 발생 현황을 집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대응은 통합 관리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관할 구역 등을 이유로 방역 조치가 미뤄지기도 한 바 있습니다.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황이 필요하다 보니까 집계를 하는 겁니다. 공개 여부는 좀 신중히 결정을 하려고 해요. 빈대는 피를 빨지 않아도 1년 가까이 생존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고 모기보다 10배 더 흡혈할 수 있어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최강팀을 가리는 한국 시리즈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양 팀은 최소 6차전까지 가는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한중 기자입니다. 한국 시리즈가 몇 차전까지 갈 것 같으냐는 질문에 LG와 KT 대표 선수단이 손가락을 각각 펴보입니다. LG는 6개, KT는 7개였습니다. 양 팀 모두 최소 6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예상한 겁니다. 항상 까다로운 팀이었고 7차전까지도 예상을 했지만 6차전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야구를 항상 마라톤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라톤의 마지막 42.19 마지막 구간이 저는 한국 시리즈 7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LG 선대회장이 한국 시리즈 MVP에게 주라고 남겼지만 20년이 넘도록 주인을 못 찾고 있는 명품 시계를 놓고 LG 선수 간 쟁탈전도 벌어졌습니다. 제가 받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거든요. 지금 제 권한을 누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저한테 주겠습니다. 네. 사실 갖고 싶었는데 지한 형이 갖는다고 하니까 제가 받으면 지한 형 주는 걸로 하고 저는 분위기가 LG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한 이강철 감독은 사비 1,100만 원을 우승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제가 1,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켈리와 고용표가
1차전 선발로 각각 출격하는 한국 시리즈는 오늘부터 7전 4선승제로 시작합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집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 씨가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씨는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집에 찾아가기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매서운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등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급락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8도, 대관령은 영하 0.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가세하면서 체감 추위는 더욱 심하겠습니다.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륙에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해안가와 산지를 따라서는 강풍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해안가와 산지를 중심으로는 초속 30m 안팎의 매우 거센 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0도 선에 그치겠고요.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주말에는 더 강력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북 지역은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전국 하늘 흐리다가 낮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4.1도, 대전 7.7도, 부산은 11.2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3도, 광주 14도, 대구는 15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많게는 9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모레는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